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미 영상으로 오늘부터 복습 스터디 진행을 할 거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번 7, 8월 복습 스터디는 아시겠지만 기본서 읽기입니다. 작년에도요, 이거보단 조금, 네, 지금이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에요. 뭐 이번하고 조금 비슷한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수강생들의 불만이 뭐였냐면, 빈칸을 채우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여러분, 빈칸 채우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빈칸 채우기가 힘드신 분들은 빈칸 굳이 안 채우셔도 돼요. 제가 빈칸 채우기를 책에 굉장히 곳곳에 숨어 있는 곳에다가 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로 보시면 이게 도대체 본문에 어디 있다는 거야? 되게 정신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냥 기본서를 다 읽으셔야지 찾을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해놨기 때문이고요. 나는 빈칸 채우기가 정말 체질에 맞지 않는다. 도대체 빈칸이 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지금 빈칸 채우기 뒤에 보시면 해설지도 있고, 그리고 기본서를 지금 저처럼 딱 펴놓고 들으시는 거예요. 행정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학은 정말 여러분들이 책을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문장으로 개념을 완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를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랑 매일매일 행정학은 정말 습관처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루틴처럼 행정학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저하고 책을 읽어주신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교재를 띄워드리면서 책을 읽고 있으니까 한번 저랑 같이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교재랑 같이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문장도 읽을 거고요. 교재 곳곳에 이렇게 지금 기출 선지 이렇게 체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100%다 한다고는 약속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많이 보면서 우리가 보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얘기하지 않지만 곳곳에 올해 교재 보시면 토크가 엄청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업 때 하는 잔소리들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이 파트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첫날이니까요. 조금 가볍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행정의 기초, 우리 이거 다 배웠어요. 기본 개념반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일 거기 때문에 기본 개념반 수업이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 보셔야 합니다. 행정의 기초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행정을 정의했죠.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잠시만요. 뭐라고 정의를 했었냐면, 일단 1번 선지입니다. 행정은 다양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라고 했죠. 하지만 단순하게는요, 제가 광의의 행정으로 관리라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administration 이렇게 얘기했죠. 하지만 이 행정을 진짜 좁게 보면 행정학에서 얘기하는 행정은 행정을 협의로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public administration 공익을 위한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광의의 행정에 대한 문장으로 뭐라고 썼냐면 바로 여기 광의의 행정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익이든 공익이든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동적 행위를 강의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2번 선지입니다. 협의의 행정은요. 공공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가치, 공익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 주체가 정부입니다. 그래서 협의의 행정으로 들어갔었을 때 주체가 정부라는 점도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죠. 이 정부가 행하는 관리 활동, 우리가 이것을 협의의 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행정에서 논하게 되는 행정의 의미가 바로 협의의 행정으로 내용들을 설명하고요. 사실 넓은 의미의 행정은 경영과 행정 두 가지를 포괄하는 느낌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최근의 행정까지 쭉 정리했었죠. 그래서 제가 4번 선지는 요 최근의 행정 가지고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두 번째 줄이에요. 현대사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졌죠. 정부 혼자서 행정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공조직과 사조직, 민간과 정부 이들의 연결 네트워크. 제가 왜 네트워크에다가 빈칸을 쳤냐면요. 행정에선 진짜 이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체 정도의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공사 조직 간의 연결 형태인, 연결 네트워크 형태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익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이 기출선지, 행정은 최협의적으로는 행정부의 조직, 공무원의 활동, 이게 정부죠. 정부가 공익,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었네요.
자, 그다음 행정의 특징으로 갑니다. 행정의 특징. 아시겠지만 행정의 특징에는 본질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만 강조돼요? 협의의 행정에서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여기에 제가 빈칸을 똥똥 뚫었습니다. 공공성, 정치성, 권력성,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체제성, 여러 행정 외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환경들과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을 정의할 수 있다. 행정의 특성을 본질적으로 본다면 협의의 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수단적인 특성이라고 얘기한다면 행정과 경영 모든 형태의 관리에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그래서 광의의 행정에서 강조가 되는 특성으로 행정과 경영 모두에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게 6번 선지의 내용이었죠. 그게 관리성과 협동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행정의 의의와 특성에 대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좀 본격적으로 이론 설명했던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행정의 성격입니다. 행정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이죠. 정부가 국민들에게 각종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이러한 공공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배제성, 배제할 수 있는 성질, 경합성, 경합하는 성질 두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없는 공공재의 성격을 띈다. 이게 지금 보시는 7번의 빈칸들이고요. 그래서 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만 행정의 성격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배제성과 경합성을 제가 정의한 내용들 가지고요. 8번과 9번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8번 배제성이죠.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화를 소비할 수 없는 특성. 그래서 배제성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배제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제가 요것도 했죠. 빈칸은 안 채웠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란해 하실까 봐. 자, 그 다음이 경합성입니다. 경합성은요.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특징. 그래서 경합한다면 같이 소비하는 건 불가능해요. 경합하지 않는다면 집합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제가 이것도 의미를 꼭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를 했어요. 경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배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이 네모칸을 채우는 것도 빈칸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민간재, 사적재화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민간재라고 부릅니다. 요금제의 특징은 경합하지 않는데 배제를 한다. 그래서 배제성에 대한 걸 좀 눈여겨서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공유제. 자, 공유하는 재화입니다. 배제는 안 하지만 경합은 해서 집합적인 소비가 되죠. 그 다음 공공재.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채우는 건데 네 가지를 그냥 위주로 채우시면 안 되고요. 경합성과 배제성 두 가지를 읽어서 채우실 수 있어야 문장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기출선지 있죠? 경합성과 배제성을 고려할 때 등대는 공공재에 해당한다. 맞는 선지네요. 등대는 제가 심지어 그려가면서도 정리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민간재부터 시작해서 요금제, 공유제, 공공재에 대한 설명을 엄청 자세하게들 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실제 문제는 표가 아니라 요거 가지고 나오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 다 했어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 빈칸 안 뚫었다고 해서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제가 요거 조금 행정학적 표현들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좀 우리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여기 공유제의 비극 공유제가 왜 고갈되느냐 고갈되는 원인을 설명하면서 행정학이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유제의 고갈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항상 비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 다수에게 분산되어서 제가 엠빵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하지만 공유제의 과잉 소비로 인해서 누군가가 편익을 얻는다면 그 편익이 이득이죠.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된다. 항상 소수에게 집중되면 더 과하게 뭔가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아직 시장 실패 안 했지만 부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수업일 것 같은데요. 화요일 현장 수업에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시장 실패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가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기출선지 마지막 보이시죠?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재화의 재산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사실 해결책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규칙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토지의 정리를 통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굿모닝 행정학 통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파트예요. 사실 마음으로는 이 행정의 시대적 편찬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일단 오늘 한 번은 맛보기. 어떻게 이 굿모닝 행정학을 통해서 기본서를 읽는다는 것을 자, 이렇게 맛보기를 좀 하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마다 저랑 이렇게 같이 기본서를 읽으면 행정학이 조금은 더 습관처럼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빈칸은 제가 이렇게 빈칸 어디인지 체크해 드릴 거고요. 기본서 전체의 내용들 쭉 볼 수 있는 흐름으로 파악을 해 드릴 테니까 저랑 기본서 1, 2권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달 동안 빡세게 같이 한번 해봐 주세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길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진짜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